중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메리츠 종금증권 초청으로 긴급히 증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학영 전문위원이 2달 만에 다시 메리츠 증권 초청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남들의 위기를 논할 때 우리는 기회를 본다는 것이 이학영 위원의 기본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주식시장을 이끌 핵심 테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간은 7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14층 대강당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빌딩 14층입니다. 안내 전화는 02-6098-6320 김성훈 과장께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시장이 어저께도 네. 한마디로 썰렁하게 주식시장도 중국에서도 미친듯이 떨어지고 그러더니 오늘 아침부터 코스닥이 오늘도 좀 심상치 않은 흐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상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 거래소가 지금 한 0.1% 가까이 0.96%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코스닥이 3.2% 장중 개파락으로 이제 그 1.6% 시작이 돼서 3% 가까운 그런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에서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도 어제는 외국인 매도에 대한 그 매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800억.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혀 매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 매도 급하니까 어떤 뭐 스타일 로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일부 펀드가 하나 정도가 청산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겠다. 라는 거였으면은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수급 전개가 아니라는 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외국인 50억 매도합니다만은 그 매도는 크지 않고 다만 이제 금융투자 그 기관에서 매도가 90억 정도, 600억 가까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매도가 나오는 게 금융투자입니다. 어제 사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이끌었던 그 주역도 금융투자였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은 시장의 적은 내부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공매도도 어제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그 코스닥 변동성을 활용하려는 그런 이제 그런 매매가 좀 성행한 것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물시장 쪽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매수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놓고 봐서는 외국인에서에 대한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고 어제도 436억을 팔고 오늘도 지금 지금 300억을 넘게 매도하고 있는 금융투자가 시장 변동성 주범의 핵심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시장은 앞서 얘기했는 수급문제 그런 상황이 맞고요. 특히 이제 그 시장은 변동성이 그냥 극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중국 시장의 하락세, 어제 8% 하락해서 오늘도 아침부터 또 2% 이상 하락세인데 중국 시장도 잠깐 좀 봐주실래요? 중국 시장도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이제 변동성이 커졌었죠. 어제 IMF에서 이제 중국의 엑sit 전략을 권고했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1조 위안의 증시 안정 기금에 대한 투입된 증시 안정 기금에 대한 지금 뭐 그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는데 일단 오늘 증감위에서는 지금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 대한 우려 자체, 거래 대금 없이 일단 하락을 했다라는 점, 이거를 좀 거래 대금 없이 하락을 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전방위적인 불안감, 페이퍼 텐트럼이죠. 긴축 발작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라틴 쪽에서에 대한 이 라틴계의 통화가 매우 약세입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 지금 가장 그 불안의 근원지로 지목이 되고 있는 브라질을 놓고 보게 되면 헤와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와라를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중국 시장이 3% 정도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 시장도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이 어쨌든 간에 4,00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은 겪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변동성,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을 앞두고 나서,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28일, 29일, 현지 시각이죠.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 진행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FOMC 회의에 그렇죠. 대한 내용이 네. 국내에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회의가 전해지고 나면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좀 단기적으로 안정을 되찾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유출된 FOMC 문건을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의 속도는 빠르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FOMC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것 자체가 금리 네. 인상 시가 반영되는 것이 정확한 시중 금리가 반영되잖아요. 네. 10년물 국채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요즘 좀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뒤로 미쳐라는 건 12월 얘기거든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반면에 뭔 소리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여전히 의견은 엇갈린다.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말이 나온 김에 중국어는 워낙 말들이 많아서 잠시 시간이 되면 또 우리 돌직구 시간에 또 얘기를 했지만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화면 잠깐만 잡아주세요, 피디님. 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시장이 어저께도 네. 한마디로 썰렁하게, 네? 네, 주식시장도 중국에서도 미친 듯이 떨어지고 그러더니 오늘 아침부터 코스닥이 오늘도 좀 심상치 않은 흐름 네.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상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 거래소가 지금 한 0.1% 가까이 네. 0.96%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코스닥이 3.2% 장중 개파락으로 이제 그 1.6% 시작이 돼서 3% 가까운 그런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에서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도 어제는 외국인 매도에 대한 그 매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800억. 네.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혀 매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 매도 급하니까 어떤 뭐 스타일 로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일부 펀드가 하나 정도가 청산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겠다. 라는 거였으면은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수급 전개가 아니라는 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외국인 50억 매도합니다만은 그 매도는 크지 않고 다만 이제 금융투자 그 기관에서 매도가 90억 정도, 600억 가까이 나오는데 네. 지금 보면 매도가 나오는 게 금융투자입니다. 어제 사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이끌었던 그 주역도 금융투자였거든요. 네.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은 시장의 적은 내부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공매도도 어제 많이 늘어났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그 코스닥 변동성을 활용하려는 그런 네. 이제 그런 매매가 좀 성행한 것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매수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놓고 봐서는 네. 외국인에서에 대한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고 어제도 436억을 팔고 오늘도 지금 지금 300억을 넘게 매도하고 있는 금융투자가 시장 변동성 주범의 핵심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시장은 앞서 얘기했는 수급 이제 그런 상황이 맞고요. 특히 이제 그 시장은 변동성이 그냥 극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중국 시장의 하락세, 어제 8% 하락해서 오늘도 아침부터 또 2% 이상 하락세인데 중국 시장도 잠깐 좀 봐주실래요? 중국 시장도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이제 변동성이 커졌었죠. 어제 네. IMF에서 이제 중국의 엑sit 전략을 권고했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1조 위안의 증시 안정 기금에 대한 투입된 증시 안정 기금에 대한 지금 뭐 그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는데 일단 오늘 증감위에서는 지금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시장에 대한 우려 자체, 그러니까 거래 대금 없이 일단 하락을 했다라는 점, 이거를 좀 거래 대금 없이 하락을 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전방위적인 불안감, 네. 페이퍼 텐트럼이죠. 네. 긴축 발작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라틴 쪽에서에 대한 이 라틴계의 통화가 매우 약세입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 지금 가장 그 불안의 근원지로 지목이 되고 있는 브라질을 놓고 보게 되면 헤와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와라를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중국 시장이 3% 정도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 시장도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이 어쨌든 간에 4,00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은 겪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네. 이제 변동성,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을 앞두고 나서,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28일, 29일, 현지 시각이죠. 네.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 진행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FOMC 회의에 그렇죠. 대한 내용이 네. 국내에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회의가 전해지고 나면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좀 단기적으로 안정을 되찾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유출된 FOMC 문건을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의 속도는 빠르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FOMC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것 자체가 금리 네. 인상 시가 반영되는 것이 정확한 시중 금리가 반영되잖아요. 네. 10년물 국채 이런 건데 그런 것도 요즘 좀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뒤로 미쳐주는 건 12월 얘기거든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반면에 뭔 소리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여전히 의견은 엇갈린다.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말이 나온 김에 중국은 워낙 말들이 많아서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또 우리 돌직구 시간에 또 얘기를 했지만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화면 잠깐만 잡아주세요, 피디님. 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말해도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전에 탐 디 마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 디 마크라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4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2년 전, 3년 전에 중시장의 급락 또 상대적으로 반등을 또 정확히 하루 전, 이틀 전에 예측했다는 사람인데요. 도산에 진짜 도사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무서운데요. Further 14% 플런지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14% 떨어질 수 있다. 어느 시장이? 상해죠. 상해가. 상해 얘기하면서. 그 상해라고 써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네네. 상해 안 보여요, 스탁스에서 further 14% 플런지인데요. 이거 근거는 이제 예전에 하고 중국에서 그동안 과하게 올랐던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3,200 정도에 대해서 반등할 거다라는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28년, 29년 예를 들어서 검은 어디야 월스트리트 붕괴됐을 때, 네, 그때 블랙 먼데이 때. 그때 얘기하면서 블랙 먼데이 때 40몇 % 조정이다 조정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는 중국 얘기는 잠시 후에 시간 되면 우리 이슈 따라잡기 돌직구 시간에 하겠고요. 벌써 다음 손님 오셨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토킹하고 나서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 오늘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바이오 얘기, 여전히 살아있고, 좀 반등하는 것도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의견을 낸 건지.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바이오 ETF에 대해서 해지를 해라. 해지하라 얘기했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뭐가 있냐면, 네. 그 IBB 우리가 나스닥 바이오 ETF IBB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거 말고 이제 그 S&P에 상장이 되어 있는 XBI라는 이제 그 ETF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XBI를 보게 되면은 이 XBI가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왔죠. 네. IBB도 내려갔고 지금 네. 보게 되면 그 XBI도 내려갔는데 네. 이게 추가적으로 한 15%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그 12월물 네. 풋옵션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해라라는 거기 그런 종목별로도 콜옵션, 풋옵션이 다 있으니. 예, 그러니까 네. ETF별로도 이제 그러니까요. 네. 콜옵션, 풋옵션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관련된 풋옵션을 매수해라라는 그런 그 권고를 네.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하락에 대한 쪽에 대한 시각을 일단 골드만은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어제도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 그 어디였죠? 그 아스트라제네카. 네. 우리나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많이 좀 유명한데 우리 네. 국내에도 많이 언급이 됐죠. 뭐 에스텍 파마였나요? 뭐 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뭘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어저께 50% 급락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엘라간 같은 경우는 또 그 제네릭 사업 부분을 405억의 테바한테 이스라엘 제약사죠. 네, 이스라엘 테바에 거. 이제 네. 매각을 하면서 또 엄청 글로벌 제약사죠. 네,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 엘라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쪽에서 이 제약사 간의 합병이 더 심화될 거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견 때문에 또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각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시각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투자자별로 또 많이 엇갈리는 게 아니냐. 테바 같은 경우도 이유가 있으니까 또 인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네. 높은 가격에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뉴스는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엘리아 측에서요. 삼성그룹 세계 계열사 주식에 대한 실질 주주 증명서를 반납한 것이 오늘 또 그 일본 뉴스에서 크게 매각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분 매각할 것이다. 그런 얘기 있고요. 여기 여전히 소설 같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그 증명서가 뭐냐면 그 증명서가 있으면 이제 주총을 해달라.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갖고 있는 동안은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왜냐면 너희들 증명해놓고 왜 갑자기 파냐? KXX다. 그래갖고 그걸 사고 파는 거를 자유롭게 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지금 이 가격에 팔면 뭐 얼마야? 4% 정도? 그리고 금액으로 오면 200 몇십억 날리기 때문에 과연 팔겠냐? 또 어느 쪽에서 무슨 소리냐? 주식 선물을 통해서 많이 숏을 해놨다.
그래서 오늘 돈을 벌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전 좀 냉정해 보고 있어요. 삼성물산 오늘 가격이 어떻게 해요? 56,800원이잖아요. 56,800원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네네. 삼성물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7만 원부터 떨어졌잖아요. 하여튼 7월 17일 날이었죠. 네? 그래서 20% 이상 빠졌죠, 지금요. 네, 삼성물산이. 네, 삼성물산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일모직도 이제 뭐라 그래, 그 4,000원인가? 뭐 산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자세히 얘기했는데. 이제 똑같이 비율대로 가는 건데, 지금 뭐 보면, 전 이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삼성이 됐건, 증권사가 됐건, 언론사가 됐건, 다 책임져야 돼요. 다 20% 빠졌네, 어차피 20% 똑같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합병에 그 부결되면, 합병이 승인돼도 빠졌잖아요. 그쵸. 아, 난 이 부분은 정말 개 쪽팔린 거예요. 아, 왜 쪽팔려요? 대한민국 증권 관련인들이 다 쪽팔린 거죠. 합병이 부결돼도 20% 빠질 수 있다고 했지만 합병이 승인돼서 20% 빠지는 얘기는 안 했을 뿐인 거지. 아니죠. 하여튼 저는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네, 네. 이거는 벌써 이미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 몇 번 저희들 인용해 드렸잖아요. 아주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본다는 거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기자들 있죠. 제가 뭐 만나면 기자들 제가 네. 보는 증권 사람들이면 한결같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나오는 표현은 합병이 좋다는 거야. 그쵸. 네.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냉정히 보면 그 요번에 있잖아요. 또 잘 보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보세요. 3월달에 저는 딴 건 몰라도 저는 그 말은 분명히 했어요. 3월달에 네. 3월 초에 스페인에서 저 행사했을 때 네. 아름답다 갤럭시 S6 요번에 또 시작했어요. 요번에 다음 달인가? 언제 그거 하잖아요. 뉴욕에서 요번에. 네. 요번에 뉴욕에서 삼성 언팩 2015 노트5랑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 말도 길어져 이제. 요번에 얼마나 또 개 XX 떨지라는 어이가 없는데요. 올해가 마지막이죠. 아니 올해 아니면 내년 봄까지 돼요. 내년 봄까지. 올해 9월인가 그 공표되면 그 내년 9월 이후부터인가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가 내년 봄이 마지막이죠. 근데 이게 보면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돈 내고 기자들이 갖다 썼다 그렇게 막 썼다 그러면 그러고 이제 요래 보면 하여튼 이거 엄청 이슈가 될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삼성물산이 맞다. 저는 제일모직이 맞다. 이런 거는 저는 관심이 없고요. 이 부분만은 우리 시청자분 잘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나 증권사, 특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걔들의 의견일 뿐인데 그분들의 의견이 전부 다 100% 맞는 건 아니다. 네. 자기 속은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닌 것도 많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맞죠. 왜냐하면은 그게 그 광고가 집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제 뭐라고 적절한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웠고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진짜 팔고 나가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파는 거 자체. 만약에 이제 팔고 나갔다. 팔고 나간다? 네, 팔고 나갔다. 딴 애가 또 들어오겠죠. 딴 애가 또 들어온다. 네. 아예 메리트가 없는 시장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무진장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노리는 들어오는 애도 엄청 많을 거요. 엘리엇이 만약에 팔고 나가면 진짜 이거는 그 한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오히려 저는 그렇지 않고, 엘리엇이 소송을 걸면 네. 시장이 어떤 그 행동주의 투자 봤을 때 이거 봐라 하면서 오히려 저 시장의 그 세간의 이목을 끌면서 한국 주식에 대한 계속 기업들에 대한 시니카를 보겠지만 엘리엇이 아니라 엘리엇 같은 형님들을 쫓아다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뭐 딴 애들 많이 들어올 거요. 그래서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장하성 펀드 같은 거 했다고 우리나라 좀 재미없었잖아요. 네네. 국내파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거요. 외국이나 합작하고.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이 냉정해 보면 여기 그 편에 들었던 변호사들 있잖아요. 네. 엘리엇 쪽에 들어가 소송 네네. 진행했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제가 이렇게 느낌이나 주위에 가끔 듣더라도 그런 거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요. 외국 엄청 간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략하라고. 그 이만 변호사랑 네. 같이 이학영 교수님에서 이학영 펀드 하나 하시죠. 싫다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이렇게 소신을 사는 게 좋아. 하고 싶은 말대로 하는 게 좋아. 네. 좋아. 제가 그거 만들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싫어. 네. 자기가 해. 네. 저는 약간 이승원 애들이 교수님은 어리잖아요. 무슨 저는 애들이 어리잖아. 무슨 소리야? 같이 이제 관악산에서 만날 사람 50살이 되면 다 만나.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어리니까. 곧 아직. 관악산에서 만날 사람 왜 이러십니까? 바이오에피스가 또 이제 지금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지 이제 지금 센트럴 헬스케어도 나스닥 간다 안 간다 말이 많은데 지금 보게 되면 바이오 에피스가 일단은 자금을 2조 정도 조달하겠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에 대한 쪽을 일단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에피스는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죠. 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이 49, 제일모직 43%, 그 다음에 삼성전자 43%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피스가 이게 자금을 조달한 걸로 지금 7개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쪽 지금 보게 되면은 엠브랄과 레미케이드 시밀러 제품에 대한 그 유럽 감독 당국의 판매 허가 승인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가치가 8조에서 10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7종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 더불어 바이오베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개량 신약이죠. 이 바이오베터가 이제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바이오베터는 특허를 인정받는 바이오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파이프라인의 개발에 활용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일모직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근데 제일모직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바이오 에피스가 상장이 리스팅이 된다라면 제일모직 가치에 대한 쪽은 충분히 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에피스 아빠가 바이오로직스 아빠가 제일모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할아버지죠 제일모직이. 그러니까 제일모직 바이오로직스가 3만 리터 규모의 송도 공장 1공단 가동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1분기부터 최대 규모 15만 리터 규모의 이 공장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셉틴, 그러니까 지금 그 유방암 치료제죠. 시밀러 제품에 대한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도 임상 1상,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에 대한 임상 3상.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우리 아들하고 상관이 있나? 한번 봐야겠네. 그다음에 엠브라이가 레미케이드. 그다음에 이렇게 3대 자가면역 치료제 질환에 대한 임상을 모두 마쳤다라고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뿐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겠고요. 지금 중국이 이제 오늘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이제 이런 주장이 있어요. 중국이 지금 많이 반등을 해갖고 2%대 안쪽으로 지금 반등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의견이 제가 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중국의 이제 주시장이 급락하면 소비가 위축되면서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경기가 다운되면. 근데 그런 주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소비에 노출이 많으면서 뭐니? 그죠? 이걸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대한민국에 그런 거 반영이 별로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요. 근데 지금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중국의 매출 비중 높은가? 중국에서 매출 중에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회사도 어디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팔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거 또 반대 측에서 보면 뭔 소리냐? 중국에서의 그 주식 전체 개인들 있잖아요. 개인들 자신해서 주식과 관련된 비중은 9%가 앞밖에 안 된대요. 예? 전체 자산, 금융 자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많이 다양한데요. 오늘 CNN에 나온 기사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CNN이요. 이거 이제 참고만 하시라 그러는데요. CNN 제 화면 잡아주시면요. CNN에서 뭘 잡았냐면 제 화면 잡으세요. 화면 잡으시면요. 10개의 주식을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뭐 앵커 하는 건데 US company with the most to lose 차이나에서 많이 잃어버릴 10개 회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있거나 이익이 발생이 많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거 들어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들어가고요. 모바일 칩 컴퍼니 스카이웍스가 들어갑니다. 스카이웍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좀 이해하신 분 아실 거예요. 퀄컴도 들어가고요. 퀄컴도 들어가고 여기 보면 애플도 들어가고요. 애플 들어가고 또 재미난 거가 염이 있어요. 염이 뭐냐면 YUM인데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KFC 같은 거 있죠. 그 프랜차이즈 하는 애들 대표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직접 소비나 핸드폰, IT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들 얘기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조금만 우리 중시장이 더 내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오늘이건 내일이건 그 증권사에서 이런 레포트 많이 낼 겁니다. 뭐냐면 중국 소비에 우리나라에서 기업 중에 매출 많이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매출이나 특히 매출 중에서 이익 발생률인 거 찾아보면 다 증권사 애들이 하거든요. 매출도 매출이지만 이익 구조에서 이익이 중국이 마진이 딴 데보다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품을 중국에서 파는 거가 우리나라에서 약간 독보적인 기술이 있어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경쟁이 좀 약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하여튼 중국 소비 관련된 것들이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좀 매도 압박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종목 그 레포트를 제가 간단히 보겠는데요. 제 화면 한번 다시 잡아주세요. 오늘 레포트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CJ CGV인데요. 네. CJ CGV인데 오늘 보면 이거 다 빠질 겁니다. 어저께 쇼박스 이런 거 막 급등했죠. CJ ENM 모르고 어저께 코스닥이 29개 업종 중에서 이 엔터테인먼트 빼놓고 다 빠졌는데 오늘 그것들이 빠지는데요. 이것들은 뭐 그냥 이 업종이 같이 빠지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건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전 딴 거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올해에 무슨 그 우리나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 극장에 티켓이 더 많이 팔린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미 가장 많이 보는 거죠. 예, 그죠? 나 있고요. 뭐 6월은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올해 6월은 뭐 별로 재미없었다.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6월 달에 우리가 10% 감소했네요. 예, 감소했는데요. 중요한 건요. 2분기에 중국의 박스 오피스 시장 60%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증가를 안 해요. 예, 해도 조금 하거나 아니야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중국은 진짜 영화 시장이 60% 늘었어 관객이. 그게 핵심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처음입니다. 처음 2분기에 30억 수준으로 중국의 CGV 흑자 전환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엄청 큰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뭐 당장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식은 뭔가 흑자 전환할 때 전체가 흑자 전환하면 더 좋죠. 그런데 이건 이미 흑자 낮은 회사니까요. 그게 아니라 특정 사업 분야가 흑자 전환할 때 그것도 커가는 시장에서 흑자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핵심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CJ, CGV 이런 것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는 게 노력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CJ, CGV는 레포트 그냥 하나만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장에 큰 흐름은 없는데요. 여타 오늘 종목은 큰 재미없고요. 오늘 굳이 따지자면 오늘 인터파크가 좀 오늘 또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인터파크 주가 차트 한번 보실래요? 인터파크는 뉴스 보시면 계시지만 인터파크도 저희 이거 인터넷 전문은행 네. 하겠다고 나도 하겠다라는 얘기하면서 뭐 그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 잡은 거 뭐 2,000원 얘기하고 이런 거 혹시 뉴스 보시면 계실 텐데. 인터파크도 캐시가 좀 있죠. 하여튼 인터파크도 뭐 부족하겠어. 사람도 네. 많이 있고 인터파크 있고 거기에 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고객 네. 베이스. 이거 거기서 결제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터파크도 나 하겠다고 손들었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손은 뭐 누구나 들 수 있는 아, 거죠. 그렇죠. 저요는 뭐 그렇죠. 그 꾸준히 하여튼 외국인 사고 있어. 그죠? 꾸준히. 네. 주가는 뭐 재미없었죠. 그래서 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오늘 시장이 다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챙겨볼 만한 뉴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1부는 여기서 하겠고요. 마치겠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미래에셋 ETF 브랜드인 타이거는 ETF가 갖는 특장점을 함축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겠는데요. 이성영 교수. 네.
중국 시장이 좀 약간 뭐 플러스는 아니라 빨간색으로 좀 바뀌고 있죠? 색깔 자체. 네네. 중국 시장이 지금 0.55%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급해서 아까 마이너스 2%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한 15분 전이었나요? 네. 한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마이너스 아까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가 마이너스 4%였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 중간에 마이너스 2%, 그랬더니 지금 플러스 0.5%. 그래요? 바뀌어 실제 있고. 리얼타임으로? 네네. 그리고 네. 지금 리얼타임으로 지금 그 신화닷컴에 보시게 되면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닷컴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중국 말고 중국 시장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그 중간이 없어요. 하한가도 왕창 많고 상한가도 왕창 많고 네. 역시 대륙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네. 국내 시장은 마치 선진화된 것처럼 쓰는데 과거에 우리 증시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우리 시장은 어땠나요? 아니 같이 네. 관악산에서 만날 사람이 과거를 자꾸 물어보시면 시간이 2년밖에 안 돼서. 저는 2년 반 됐거든요. 아니 그래도 6개월 먼저 더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뭐 개똥 다 똑같죠 뭐. 전 아직 네. 제일 기억나는 거 중에 그거예요. 매일 봐도 보고를 들어요. 네. 예. 각 증권사 상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였는지 보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순매수 해야 되고 아니면 또 그 급등할 때 있잖아요. 네. 무조건 순매도 해야 돼. 네. 좀 어이없는 나라였죠. 그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요? 네. 딱 이런 변동성을 거치고 이런 일을 겪고 저런 네. 일을 겪고 하는 거죠. 제일 기억나는 건 갑자기 금융실명자니까 대한민국 망할 것 같아 했거든요. 이틀 빠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올라갔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옛날 보면 우리나라 어이없는 일이 워낙 많다. 지금 중국 갖고 뭐라 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뭐 중국을 뭐라 알게. 또 하나의 중국 전문가 오셨잖아요. 네. 스타캔토크의 주인공. 박준영 전문가 오셨습니다. 네. 네, 스타캔토크 코너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박준영 전문가께서 지난주부터 네. 중국까지 같이 하시잖아요. 네. 중국에서 중요한 방송하고 기존 고객들 일반 방송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줄 알고 시장이 또 내려주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지. 네. 네, 박준영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한국 주식도 얘기해야 되고 중국도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중국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네. 그 지난주부터 준회원 방송 하셨잖아요. 네네네. 좀 반응이 아직 약하죠. 네, 아직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떨어지고 있으니 맞아요. 저놈의 중국 시장 저 믿을 수 없다. 맞아요. 네. 그런 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연예인들한테는? 역시 중국 주식도 뭐 제가 이제 동방항공을 이제 뭐 중국 국제 여행사하고 동방항공을 추천드렸는데 네. 뭐 당연히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로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국 쪽에 항공전지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적인 추세가 뭐 유가 하락에 또 중국인들이 그 80년대는 집 사는 게 꿈이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뭐 또 여행 가는 게 또 꿈이랍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여행도 폭발적으로 뭐 증가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실적이 동방항공 같은 경우에는 27,000%? 네. 2분기 실적이 네. 상승 예상입니다. 동방항공. 네. 27,000%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 하락에 또 그 여행객들의 급증에 따라서 추천드렸는데 다행스럽게 그 피해보질 않고 다 그래도 수익권에 들어가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어려운 장소에 있어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시장 자체는요.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일단 중국 정부의 목표는 목표치가 4,500선이거든요. 목표치 자체가? 네, 목표치 자체가 4,500선을 이상 회복하는 게 목표치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그 PMI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PMI 지수 예상도 안 하락했고, 좋았죠. 네, 또 뭐 경착륙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차피 중국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정부가 좀 개입하지 않고 네. 좀 그대로 놔두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 뭐 지난주에 뭐 중국 증시 바치는 데 무려 500조를 투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500조요? 예, 500조를 투자했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양로기금 동원해서 바치고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근데 좀 역시 우리가 중국 증시를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거리가 정지됐으면 왜 거리가 정지됐는지 이유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언제 거래 정지가 풀릴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공산당이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이네, 공산당. 네. 네. 아우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열심히 해석해서 번역 보고 해도 네. 왜 거래가 정지되는 이유가 없어. 만만인가, 거기도? 그런 것 같아요. 며칠까지 거래를 정지시키겠다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그냥 뭐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 네.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거래 풀리고 네. 그리고 이제 풀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신회의입니다. 왜 거래 정지시켰는지. 네. 그게 그런 게 조금 아직은 어때요? 네. 외국인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그 세계 증시가 좀 돌았으면 좋겠는데 네. 뭐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다가 네. 뭐 중국의 성장을 두뇌 겹쳐서 뭐 외국인 대거 이탈에 따라서 지수가 좀 많이 밀렸지 않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준회원만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언제 정식적으로 이제 정회원하고 요즘 그것 때문에 중국어도 열공하신다면서요? 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디서 배우세요, 중국어? 인터넷에 배우고 있습니다. 스피킹 인터넷. 차이니즈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걸 알죠. 네. 네. 먼저 키워드림 서비스 언제부터 일정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마 그 정확한 일정은 받지 못했는데 8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네. 뭐 본격적인 뭐 어때요? 일정에 지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8월 한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성훈 대표는 또 중국에 궁금한 거 뭐 있어요? 중국 시장이 이렇게 되면 네네. 다들 지금 불안해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정부에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뭐 증권사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안정될까요? 금리 인상 미국 시장 FOMC 끝나고 나면 뭐 중국도 같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 지금 가장 뭐 긴장되는 게 지금 네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게 지금 그것도 중국 때문에 어때요? 중국도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7, 28일인가요? 네. FOMC 끝나면은 네. 아마도 중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도 다들 안정세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서 네. 되게 궁금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원자재 국가들 통화들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 러시아, 브라질, 그다음에 호주 달러 이렇게 다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통화 약세가 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중국한테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원자재 수입 국가로서는 어쨌든간에 이 경기 회복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같이 힘들지만 오히려 이게 더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네. 세계 경기가 동반해서 지금 하락 네네.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단순하게 뭐 스프레드 차이만 벌어진다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중국이 힘들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중국 쪽에 수출도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좀 회복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목표는 뭐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1인당 GNP를 $10,000 이상으로 올리는 게 목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면요. 네. 네. 물론 뭐 계획대로 달성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번에 중국의 어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네. 그 2분기 경제 성장률 7%를 달성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중국이 선택한 거다. 선택이다.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더 갈 수 있었지만은 네. 우리는 7%를 선택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7%를 선택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계획 경제 가지는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밀렸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비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문가가. 네. 개미들 두려워하고 공포심 가질 때 그때 매수 시점이고 그렇죠. 다들 좋다 할 때 스님이 어때 객작이 나타날 때 그때 매수 시점이고 스님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우 중국에 스님도 나타난다는 중국에, 얘기 중국에? 네. 중국에 2007년도에 네. 스님이 한 분 등장하셨죠. 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갖고 진짜로 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셔갖고 주식 투자하겠다고 계좌 트고 막 이러셔갖고 네. 그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진짜로? 예, 진짜로. 정말 정말로. 있었답니다. 네. 스님이 객장 나타날 때 그때가 이제 끝물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정리하고 네. 현금 절담보대출. 현금 준비하고 아니면 또 인버스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국 가서 담보대출 사업하고 싶다. 절담보대출 이런 거. 거기까지만 하시고 네. 그 이상이면 네, 곤란해. 네. 그 종류 쪽 얘기는 곤란하고. 네, 네. 그래서요, 그 전문가님. 그러면 중국 시장이 지금 여하튼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도 조금 앞으로 희망을 본다 그러면 아까 동방항공 얘기만 하셨는데 네네네. 어떤 쪽에 좀 더 집중하자 이런 쪽은 좀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조금 좀 털어놔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항공주가 다 괜찮거든요. 항공. 항공주 다 좋습니다. 네. 그 특히 뭐 중국은 여행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고 네. 내년 또 보면 상해였대요. 디즈니랜드 열리잖아요. 세계 6번째로. 디즈니랜드. 네. 그래서 홍콩의 3배 정도에는 디즈니랜드 열리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또 주가가 디즈니랜드 홍콩이라든지 지금까지 보게 되면 40% 이상 주가가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그 재료도 있고 또 유가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항공주 괜찮아 보이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정부의 수혜를 받고 있는 뭐 정부 정책주, 네. 뭐 1대1로 관련주, 뭐 이런 네. 종목들은
아니 말씀을 하시는데 딱 집어줘야 되는데 또 준혜원 아니냐고 안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좀 풀어놔 주세요. 뭐 보리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리부동산. 보리부동산. 징진지 수위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천진, 징진지. 예, 징진지. 예. 그 보시면 북경하고 네. 천진하고 예. 후베이성 삼각으로 개발을 하잖아요. 후배성은 어느 쪽이에요? 후베이성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지도를 보니까 삼각으로 개발이 되더라고요. 네. 그 안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보리부동산이죠. 보리. 예, 보리부동산. 네. 그래서 보리부동산도 제조도 있고 역시 뭐 흐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물어볼수록 하나씩 나오는데 내가 오늘 5개는 받고 간다. 적고 있지? 네. 지금 2개 나왔어. 네. 동박이랑 보리 부동산 또 어떤 거 보세요? 그래도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로 또 중국의 노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가 되잖아요. 네. 헬스케어. 예, 네, 헬스케어죠. 그래서 복성제약 쪽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복성제약. 장기적으로 복성제약. 예, 네네. 예. 복성제약이 그거 아니에요? 양약도가 한약도가 네네, 다 하는 거. 아우, 둘 다 다 그렇습니다. 하죠. 맞죠? 또 그 복성제약은 또 장점이 그 병원을 인수해서 마케팅 전략을 펴나가잖아요. 아, 제약회사가 병원을 인수해버려? 예, 예, 병원 인수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중국에서는 500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복성제약입니다. 100? 네. 500개. 네, 500개 병원을 가지고 자기 병원에 팔아먹잖아요. 네. 만만만 5천 개 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배당을 하지 않고 자꾸 돈 생기면 병원 삽니다. 병원 수집하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복성제약은요. 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복성제약? 예, 예. 그러니 우리나라 제약회사 얼마나 그런 걸 하고 싶겠어. 병원 민영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첫 번째 사업이 그거네. 동아제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 인수 사업이네. 그렇죠. 왜냐면 좀 동네 병원도 어려웠다니까 병원 사갖고 체인을 하는 거지.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제약하면서 또 그 여러 가지 어때요. 네. 헬스케어 뭐 이런 제품 있잖아요. 보면은 뭐 병원 뭐 치료기 같은 거 이런 거 빌려주고 또 리스 병원에 또 챙기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복성제약입니다. 그래서 영업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거기다 그거 하면 되네. 의과대학까지 만들면 게임 그렇습니다. 의과대학이랑 완전- 대학교다까지 지금 약대까지 만들면 게임 크지네요. 그렇죠. 그럼 인쇄가. 완벽한 파이프라인이 완벽하게 구축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하네 정말. 네. 빨대 빡빡 박는 거 아니야? 빨대 박는 거. 네. 얘기만 들어도 복성제약 느낌 네. 하고 그러는데 제가 솔직히 복성제약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박 전문가님 말하는 분이 없네. 그렇습니까? 박 전문가님, 박지영 전문가님이 네. 제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네. 영업 방식이 독특해서. 네. 그래서- 500개의 빨대. 그렇죠. 네. 병원 계속 사 모아서 거기다 네. 약 팔아먹지. 네. 또 의료기 거기다 빌려주고 리스료 받지. 이거 말 되는데. 왜냐면 네. 중국이 네. 그 국민당 의사 수가 네. 제일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러니까 인구당 의사 수가 적거든요, 절대 인구가. 네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면 의사가 늘어나면 병원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500개가 5,000개 될 수 있잖아요. 인산병원이. 더군다나 이제 2020년 이후에 중국의 노령 인구가 네. 3억 명이랍니다. 3억 명. 네. 음. 맞아요. 네. 네. 노령 인구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연세가 드시면은 병원 찾는 비율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요. 횟수도 많아지게 되고 또 의료비 급격히 증가가 되잖아요. 네. 이런 점이 뭔다면 뭐 장기적으로 뭐 복성제약도 굉장히 어때요? 좋아 보이지 않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많이 올랐지만 요즘 많이 떨어졌을 그렇습니다. 거고. 어제 뭐 이번에 조정 때문에 뭐 한가 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네. 오히려 이럴 때 좀 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네. 좋지 않아 생각이 들어집니다. 3개 나왔네. 2개만 더 해보자. 복성의학이죠. 네, 이름은 네, 복성의학. 네. 예, DNA 지금 보게 되면은 차트 있어? 차트가 지금 그 키움 거에 아마 나올 텐데 네. 보고서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네. 말씀 주신 대로 해서 네. 올해 초에 이제 후강통 시작하기 전에 네. 나왔던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네. 헬스케어 산업에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중국 헬스케어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민간병원 설립 지금 보기에는 동료와 국립병원 구조조정 네. 이거에 대한 부분에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00개잖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도시민의 1인당 헬스케어 지출 비중이 농민의 3배 수준. 도시화가 될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기업. 그건 이런 당연하죠. 방식이겠죠. 네. 예전에 우리 아프면 어떻게 했어? 된장 말랐잖아. 된장 발랐죠. 다치면 네. 지금 된장 바른 사람이 어딨냐? 옥도전기 바르나요? 마데카솔 바른 데다가 마데카로에다가 요즘 거기 그것까지 네. 하잖아. 전 돈이 없어서 했는데 제 손을 보더니 왜 줄기체를 그 주사 안 맞느냐 딱 그러던데 어떤 애가. 줄기치료제? 줄기세포 아니, 치료제? 피부 재생하는데 요즘 맞는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형님 왜 안 맞으셨어요? 네, 나한테 네. 오지 그러더라고. 다 나아가는 와중에. 나아가는 와중에. 그게 다 도시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요즘 마데카솔에다 자기도 애 다치면 피부 네. 재생하는 것 있는 거 그거 봤어. 밴드 발라요. 붙이죠? 네, 밴드 붙여요. 그 보통 거에 밴드가 일회용 데일 밴드 이런 거 네, 네. 그거 뭐 한 개에 무슨 30원이면 그건 10,000원, 5,000원 그래요. 네네. 그거라니까 그런 거죠. 그게 도시화 때문에 그렇지. 그거 네. 말씀하신 게 맞지. 네네. 새 종목 났어요.
또 다른 네. 거. 또 다음 거요. 또 다음 거. 아이, 좀, 오늘 갖다 풀어주셔야지, 나중에, 야, 이거 확인하고 있다가, 네네. 지금 서비스 기간이잖아요. 네. 빨리 불러주세요. 그 중국 쪽이 좀 저 네. 어때요? 네. 또 자동차주 일단 돈 모으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있어, 지금. 네. 상해 자동차도 좀 안정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네. 상해 자동차 PR도 낮고 그 무엇보다도 배당률이 굉장히 배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배당률이요? 시가 배당률 기준 한 7%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배당 7%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야, 이거? 무조건 사야 되네. 네. 아이, 젠장. 시가 적어놔, 빨리. 네. 상해 자동차 적고 있어? 네네. 용남에 상해 적어놔야 돼. 자동차. 네. 우리는 잊어버려요, 바로 또. 네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성 교수가 요즘 노령화 돼갖고 급격한 네. 노령화로 말하고 나서 나가장 잊어버려서 적어둬야 돼. 말하는 순간 잊어버려요. 적어놨냐고 지금 메모해. 아, 네, 적고 있습니다. 네. 네. 상해 자동차? 네네. 그래서 상해자 PR도 뭐 굉장히 10배 이내이고 한 7배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7배, 8배 정도로. 뭐 중국 보시면 굉장히 PR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부분 종목들은 뭐 거의 PR이 뭐 높지 않은 또 상대적으로 어때요? 저평가되면서도 앞으로 성장성 있는 종목. 이런 종목. 아, 그래도 전문가냐. 네네. 자동차면 현대차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현대차 사야 되겠지만은 현대차 사야 되겠지만. 사야 되겠지만은. 네, 네.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채널 K 나와가지고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네. 싸다고 아직은 살 때 아니다. 싸다고. 네, 네. 네. 일단 뭐 재고가 100만 대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6개월 정도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2.6개월 정도로 재고가 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또 중국에서도 성장률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네. 또 요즘 또 남미가 어렵잖아요. 브라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 쪽도 굉장히 어렵고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이번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좀 어때요. 국내 매출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네. 아직은 뭐 현대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뭐 중간 배당 1,000원, 뭐 중간 배당 때문에 조금 뭐 요즘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인 상승에 불과하지 않은 기술적 판정에 불과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아직 뭐 추세 상승 확인되기 전까지는 네. 조금 조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훈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자동차 산업. 중국 메이커들. 자동차는 저는 일단은 여전히 지금 저는 이제 상해도 물론 좋고, 근데 이제 그 SUV 중심으로 네. 그래서 이제 네. 계속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반값 SUV가 계속해서 마켓 시어를 중국 내에서 늘리고 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볼보를 통해서 이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오다 물량이 네. 나갔듯이, 예, 그러니까 그 다음 타자가 아마 SUV가 아마 그 미국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오늘도 보면 뉴스에 보게 되면 중국 SUV가 3년 안에 중국을 미국을 잠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은 테스트 마켓으로 볼보 달고 나가서 네.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나쁘지 않아요라는 인식을 먼저 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값짜리가 딱 들어와서 네. 미국에 깔면 네. 빠르게 잠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SUV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하여튼 잠깐 얘기 나왔지만요. 그 상해 자동차가 될지 네네. 뭐가 될지 제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네네. 중요한 건 이거죠. 이번에 상해 이번에 그 조그만 SUV들 그 69XJ60인가 네. 볼보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거 있어요. 네네. 근데 하여튼 그 모델이 그 네네. 5,000대가 처음으로 이번에 미국에 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메인은 아닌데 예측이 하는 거가 지금 미국의 애널리스트나 이런 쪽은 앞으로 2, 3년 안에 네네. 중국 브랜드가 온다는 거거든요. 중국 브랜드가 오면 이런 얘기 하죠. 많이들 제가 들어요. 그러면 누가 불과 작년 초반에도 그랬죠. 작년 초에 제가 예를 들어 하이어 이런 거 얘기하면 이성훈 교수도 나한테 그랬어요. 작년이 아니네 벌써. 2년 전이죠. 전이지, 2년 2년 전. 전에 보면 제가 누가 뭐 지금 장모님이 뭔가 샀는데 이 매롱돼 갖고 말이야. 네. 누가 그런 거 사냐고. 네. 와인셀러나 요즘 누가 살까? 이 정도 있죠. 네.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아까 어떤 분제가 삼성을 디스한다는 삼성 디스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지금 나 보면 이거 보여주세요. 자기 맨날 내 거 쓰는 거. 화면 접어줘 이거. 이거 다 주위에 보면 젊은 친구들 보면 다 이거 쓰잖아요. 예, 그쵸. 그 충전기. 네. 충전기 다 이거 쓰잖아요. 그 샤오미 거 쓰잖아요. 이어폰 쓰죠. 네. 그리고 샤오미 거 엄청 많이 쓰잖아요. 체중계하고 공기청정기도 요즘 샤오미 엄청 인기 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죠. 공기청정기도 그 외제 똑같은 건 45만 원, 50만 원짜리가 25만 원 사거든요. 우리나라 관세 다 내더라도. 네네네. 근데 보면 이거죠. 스마트폰? 미국에서도 제가 CNN 보여드렸잖아요. 곧 쓴다니까요. 곧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건데요. 이제 자동차도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멀지 않았는데 저는 현대차도 싸죠.
상해 자동차에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상해 자동차 많이 내렸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 보니까는 우리나라 그 기아차하고 가격 차이가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예. 1,000만 원은 엄청 저렴하잖아요. 엄청 저렴하죠. 예.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일부 뭐 섬 지역에 있는 거 지방에서 쓰는 버스 뭐 엄청 후졌다고 네네네. 엄청 까는 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거. 아, 초기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지나 보면 좋아지면 안 사겠냐는 거죠. 맞습니다. 전 사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오늘도 보게 되면 시장에서 특이한 업종이 하나 있어요. 뭐야? 지금 사물 인터넷이 엄청 나가거든요. 음.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오늘도 누가 물어보길래 음. 사물 인터넷에서 최적의 조합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뭐랬냐면 아마존 에코하고 샤오미 제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샤오미 제이션이라는 그 지금 보게 되면 샤오미 제품들이 제가 한번 지금 보여드려요. 방금 여기서 말- 보여드렸잖아요. 예, 샤오미 제이션. 방금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화면도 같이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공기청정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기본적인 소품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 샤오미에서 지금 그 가전 제품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샤오미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쪽과 만약에 이제 이 샤오미 제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하고 다, 다 연동이 되죠. 근데 이거를 아마존 에코라는 상품하고 연동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거 완전 홈 오토메이션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샤오미 TV, 샤오미 공기청정기, 샤오미 뭐 스마트 램프 뭐부터 시작해갖고 다 이거 시켜버리게 되면은 이게 뭐 그냥 홈 오토메이션이고 이게 바로 그냥 사물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게 뭐 먼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아, 그래. 지금. 제 화면 당장 와 잠깐 있다. 잡으세요. 제 화면 잠깐 잡으세요. 제 화면 잡으시면 제가 링크도 뭐 시간이 다 돼갖고 링크 드렸는데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네이버에서 제가 우연히 또 네이버에서 이렇게 돈 되는 얘기도 한번 제가 봤어요. 얼마 전에요. 샤오미로 취업하는 스마트 디지털 홈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샤오미가 좋다 나쁘다 이게 그가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삼성도 이렇게 바뀔 거고 LG도 이렇게 바뀔 건다 이거죠. 그냥 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죠. 누가 이길지는 그다음에는 쉽게 얘기해서 머릿속 많은 놈이 이기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머릿속 많은 놈이 이기는 거죠. 머리 숫자. 예, 그래서 무시하시면 안 되겠고 특히 주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 이번에 보니까 그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2년 전에 세계 500대 기업에 10개 기업이 들어갔었잖아요. 지금 네, 이제 두 7개. 개랍니다. 지금 두 개랍니다. 네. 중국이 세계 500대 기업에 네. 104개가 진출했어요. 그 자식도 빨리도 또 자리 뺏어 먹었네. 아우, 엄청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우리도 좀 그 다양하게 이렇게 개발을 하고 아,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어저께 못 나왔잖아요. 그러셨습니까? 못 나왔잖아요. 네. 제가 출장 갔다 왔잖아요. 또 네. 짧게 주말에 일본 갔다 왔거든요. 네. 네. 제가 왜 갔냐면 면세점이랑 거길 또 집중적으로 갔죠. 우리 네. 또 김성 과장이 저한테 형님 면세점이랑 그 편의점 좀 많이 가보시라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보면 이제 일본 편의점. 사람들도 일본말 하거나 이러거든요. 걔네들은 편의점 면세점이 있더만. 면세점에 아니 그건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네. 하여튼 뭐 내일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면세점에 제가 재작년에 호텔 신라에서 느꼈던 거 네. 이번에 느꼈죠. 온갖 중국애들 다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제가 머뭇거리면 당연히 중국말로 물어본다는 거. 그러니까 일본 주식도 안 하시나요? 일본 주식은 일본 주식도 하셔야 되는데. 일본 주식은 또 우리 또 다른 사람 또 하시네요. 먼저 가는 놈이 장땡. 네, 먼저 가는 놈이 장땡. 네, 농담이겠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중국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이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영 전문가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